권순혁 교수님 모셨고요.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입니다. 현재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15분 주어진다고 했고, 뇌졸중 분야, 특히 급성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잘 아는 명제죠. Time is brain. 즉 응급실에 빨리 와서 혈전 용효수를 빨리 하면은 모디파이드 랑킨 스코어가 이제 후유 장애를 대표하는 스코어인데, 빨리 오면 빨리 오는 환자일수록 이렇게 늦게 오면은 장애가 많이 남고, 그리고 사망률도 증가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오랜 기간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해왔습니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다양한 광고를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서 뇌졸중 기억하기 환자들이 누구나 인식하기 쉽도록 이런 홍보 문구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이 되면 빨리 119 연락해서 응급센터 중에서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광고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졸중 증상이다. 조금 돈이 없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잘 못 만들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다가 지금 빨리 뇌졸중 진료에 있어서 급성 뇌졸중은 빨리 치료하고 혈전 용효술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 항목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뇌영상 검사 실시율 1시간 이내, 얼마나 1시간 이내 뇌졸중 의심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 했나, 그리고 정맥류 혈전 용해제 투여, 고려율, 투여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뇌졸중이면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된다는 걸 다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통계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근데 모니터링만 하고 제 얘기만 하고 규제만 가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려 전체의 별로 없다는 건 앞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뇌졸중이라는 것을 응급실에서 보려면 뇌졸중 환자가 꼬리표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그 환자들의 증상은 의식 저하, 경련, 어지러움 및 실신, 마비, 두통, 감각 이상 등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은 이런 응급실로 왔는 응급 뇌질환의 10에서 20% 정도만 급성 뇌졸중입니다. 따라서 급성 뇌졸중 환자들을 빨리 잘 보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급성 뇌질환 환자들을 진단하고 진료를 하고, 또 진단하고 뇌졸중 아니면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다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뇌졸중을 아는 의사, 의심되는 환자를 전화를 연락해서 받았는데, 보면 그 중에 45%는 뇌경색이고 21%는 뇌출혈입니다. 이건 이제 증상이 좀 뚜렷하고 심한 환자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뇌출혈이 분율이 좀 더 많이 높은 것 같고, 그다음 일가선 뇌혈관이나 좀 아닌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뇌졸중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급성 뇌경색 환자들을 혈전 용해술이 가능한 급성 뇌졸중을 보려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하나요? 즉 급성 뇌질환을 지금 담당하는 것들은 결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이에 의해서 콜을 받는 신경과, 신경외과,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병원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 뇌질환이 뇌졸중 맞는 거 확인하려면은 1시간 이내 CT 찍어야 되고, 또 그 맞는 소견이 더 맞는 것 같으면 TPA도 투여를 해야 됩니다. 1시간 이내.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은
계속해서 콜을 대기를 받아야 되고요. 하루에 두세 명이 뇌경색 환자를 왔다면 20-30명 급성 뇌질환 환자를 진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병원에서는 신경과 의사들이 다 봐주고 했던 부분들을 전혀 평가를 신경과 업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 당적이 많다 보니까 신경과 안에서 뇌졸중 때문에 신경과 지원 안 한다. 그 다음에 뇌졸중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졌다. 이런 이제 뇌졸중한 의사들은 욕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76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제 급성 뇌경색으로 왔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혈전 용해술을 했지만 뚫어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 이렇게 큰 부종이 생겼어요. 뇌경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치료했지만 이제 뇌부종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 환자도 이 정도 크기는 수술을 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어서 지금 악화되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급성 뇌졸중 환자들에서 치료하는 데서 뇌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만이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즉 이런 환자들이 이 환자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뇌경색 환자에서 바저제니데마 뇌부종, 뇌출혈 환자에서 뇌부종은 혈압 관리, 혈혈당 관리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즉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뇌압이 증가된 상태에서 뇌혈류가 모자라니까 주변에 이제 뇌 손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혈압이 또 계속 높여주면은 또 재출혈, 2차 출혈이 생기고 뇌부종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급성 뇌경색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 피가 갈동 말동, 이제 피가 조금 혈류가 떨어져서 죽을 동 말동, 혹은 약간 이제 좀 위기에 있는 티슈들이, 뇌조직들이 손상이 돼가지고 뇌 손상이 악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혈압을 마냥 높여주면 이제 뇌부종이 악화되고 또는 출혈까지 발생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혈압 한 가지만 놓고도 우리가 이 환자한테서 혈관 상태를 보고 환자의 심장 상태도 보고 많은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혈압이 뭐냐, 어떤 것들이냐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전혀 체크도 안 하고 있고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많은 모니터링이 혈전 용해술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전 용해술을 아무리 빨리 왔다 하더라도 그 환자들이 혈전 용해술 필요한 환자는 일부밖에 되진 않고요. 모든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혈전 용해술 대상 시간에 올 수도 없습니다. 혈전 용해술 대상 환자는 5에서 10%, 많아봐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전 용해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더 좋아지려면 항혈전제를 어떻게 쓰느냐,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그다음 합병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뇌과적 치료를 급성기 뇌경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잘 치료를 해야지만 환자가 좋아집니다. 혈관 하나 뚫어졌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뇌가 그렇게 단순한 조직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니터링 지표, 그다음 이런 것들이 혈전 용해술 하나만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따라서 이런 많은 그다음에 환자들을 봐야 되는 그 급성 뇌경색 환자들, 혈전 용해술이 필요한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하고 지원해야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혈전 용해술 말이 급성 뇌경색이 치료가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병원에서 누군가 살면서 환자들 옆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나요? 10년 전에 우리 이제 전공의 모집 현황입니다. 정부에서 준 신경과 105명, 신경외과 115명입니다. 보통 이제 신경과 전공의 숫자가 신경외과 전공의 숫자의 4배 내지 5배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제외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뇌졸중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전공의 주로 현황은 저렇습니다. 물론 이 시대 때 10여 년 전은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이건 의사들 아니어도 다 봤던 책이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옛날 이거 종합병원인데 그 당시에 전공의는 저희들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퇴근하고 계속 당직하는 게 당연하던 시기였고요. 환자가 나빠지면 안정될 때까지 뭐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물먹여자 먹기로 옆에서 치료하고 환자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였고요. 일주일 내도록 같은 양말 신어서 양말 벗어놓으면 이제 그 모양 그대로 굳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저분하게 좀 다녀야 되는 그랬던 전공의였고, 그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성 뇌경색 환자들을 그 인력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전부터 전공이 주 80시간이 되어서 전공의도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더더욱이나 연당도 좀 금지를 시켜서 좀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좀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또한 이와 함께 더불어서 즉 병원에서 당직을 쓰고 현재 지켜야 될 사람들이 수가 투여될 수 있는 사람 수가 같은 인원이면은 반도 안 된다는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의료 정보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의사가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의료진들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졌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0여 전의 데이터인데 지금의 데이터, 2019년 전공의 모집 현황을 보시면 신경과 79명, 신경외과 78명, 굉장히 줄었어요. 즉, 지금 이거는 그 전공이 80시간 만들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좋은 대도를 만들어서 의사들이 삶의 질을 제대로 개선시켜 주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옆에서 이 환자들을 보고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제 버텨왔지만 이렇게 줄어든, 즉 이 병원에서 지금 그 급성 뇌졸중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 될 의료진에 대해서 더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는 전공의 모집 현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아무도 뇌졸중을 제대로 급성 치료할 의사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경과 신경외과 똑같죠. 금년에는 더 줄었어요. 재작년에는 여기 보면 79명이었는데 신경과가 지금 이제 70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급성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 못 만난다고 환자 불만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의사 수 모자란다고 의사 수 때문에 의대 수 늘리려고 이제 작년에 그 난리를 친 거지만,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력 재조정이나 전공의 수련 재조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은 우리 뇌졸중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직은 누가 서나요?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급성 뇌졸중 치료 중에서 수가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게 인터벤션밖에 없습니다. 인터벤션 받으면 산정특례에 대해서 환자도 행복합니다. 산정특례가 되면은 자기 부담률이 10% 미만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병원도 행복합니다. 수가가 좋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체 뇌졸중 치료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 뇌혈관 시술, 요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되고 요것을 하는 사람만 인간 취급을 받고 병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형적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안에서도 과 간에 서로 요거를 보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제대로 보건복지부는 치매 사업에 한의사를 집어넣니만이라고 의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엉뚱한 데만 신경 쓰고 있고요. 병원 안에서도 우리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멸을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성 뇌졸중 치료는 갈수록 암울하게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급성 뇌졸중을 보는 사람은 점점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 요약은 당연히 타임 이즈 브레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뇌졸중 환자를 빨리 오게 하는 것들은 지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과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즉 전공의 수가 제대로 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양성이 되어서 뇌졸중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뇌졸중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백조가 떠 있지만 환자들이 급성 뇌졸중의 진단을 받고 그다음 혈전 용의술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임프루브먼트를 보였던 그 많은 환자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밑에서 응급실에서 당직 서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전공의들, 신경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건데 이런 조화를 병원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살 수 있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